안녕하십니까, 법선 당선입니다. 오늘은 사주 간명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을 보면 건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남자겠죠. 19세, 그러니까 19세의 남학생이겠죠. 고등학생이 될 겁니다. 그래서 19세 남학생이면 주로 뭐를 물어볼까요? 진로를 물어보겠죠. 앞으로 어느 분야로 나가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이 진로를 물어볼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방점을 찍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의 사주를 뽑아보면 계민년, 병진월, 신유일, 기축시가 됩니다. 그래서 연월일시 이렇게 되는데 이 사주의 주인공은 이게 자기의 사주의 가장 중심지예요. 나라고 하는 부분이 이 일주입니다. 이게 일주거든요. 그래서 연주, 월주, 일주, 시주인데 나에 관한 것은 이 신유 일주, 특히 이 신금이 나 자신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중심으로 사주를 보시면 되는데 신유 일주에 대해서 혹시 보실 분들은 또 간단하게 자기의 일주만 하면 이거를 굳이 우리가 철학원에 가지 않더라도 대충 볼 수 있는 게 요즘은 유튜브가 잘 돼 있죠. 그래서 이 신율주, 자기 일주를 알면 이건 또 네이버에서 저기 사주 만세력에서 뽑으면 다 나옵니다. 자기 일주가 이 신율주면 이 유튜브에서 이렇게 검색을 제가 해놨어요. 신율주를 검색을 해서 클릭을 하면 이렇게 쭉 뜹니다. 물론 제가 해놓은 것도 여기에 있죠. 제가 해놓은 것도 여기에 있는데 이거를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 피클 명리라고 하는 이 피클님의 이, 이 일주론도 강의가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없는데 다른 분들 이렇게 많은 분도 유명하신 분들이 다 이렇게 해놓고 계세요. 그러니까 꼭 이걸 보지 않더라도 여러 개, 몇 개를 보면 대충 여러분들이 감을 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주가 팔자, 즉 8개잖아. 연, 월, 일, 시. 이 8개 중에 요 2개만 갖고 그 사람의 기본적인 거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한 해보니까 대충 한 30%또 잘하면 40% 정도까지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특별히 뭐죠? 그 사람의 타고나는 기본적인 운명이 예컨대 성격이 어떻다든지 뭐 여러 가지 재물이라든가 뭐 건강, 배우자 이런 기본적인 사항은 타고났겠다. 물론 이제 기본 성향은 이렇지만 주변의 이 글자에 따라서 사주가 달라질 수 있겠죠. 그렇지만 나의 원래 태어난 그러한 성향은 뭔지 이거를 알고 싶을 때는 일주가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일주를 보시면 도움이 되신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셔서 보시고요. 꼭 이게 명제가 아니라도 자, 이분의 명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분의 기본이 뭐죠? 자기가 신금이에요. 이 신금은 뭐냐면 다듬어진 보석이에요. 보석. 자, 우리가 이 세럼 할 때 경금은 뭐냐면 원석이라고 해가지고 재련되지 않는 원석이에요. 그러니까 거칠죠. 큰 칼이고. 그런데 이거를 용광로에 넣고 그다음에 물로 담금질해서 뭔가 제품화된 게 이 신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신금은 제품화된 철이다. 그리고 칼로 말하면 굉장히 작은 칼이 되고 또 좋게 가공되면 뭐가 되죠? 보석이 되겠죠. 굉장히 귀한 보석이 된다. 이런 사주예요. 네. 자, 이 보석은 뭐냐면 뜨거운 열이 있으면 안 되겠죠. 이미 금반지를 만들었는데 열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녹아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금은 어떻게 해요? 이미 신금은 보석이기 때문에 이거를 반짝반짝 빛내게 해주는 빛 에너지가 필요하겠죠. 빛. 그래서 화가 필요한데 화에도 이 신금에게 있어서 필요한 거는 화가 필요한데 화에도 두 가지가 있다. 열 에너지가 있고 빛 에너지가 있다. 그런데 빛 에너지는 우리가 병화로 봅니다. 그리고 열 에너지는 정화로 봐요. 그래서 자, 신금 일주인데 정화가 있다 그러면은 그다지 좋지 않겠죠. 이미 만들어진 보석인데 이미 만들어진 보석을 다시 녹이는 꼴이니까 쓸데없는 짓을 하겠죠. 그런데 병화 신금이 있으면 좀 반짝반짝 빛나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보니까 옆에 병화가 있어요. 신금일주인데 병화가 있기 때문에 나를 반짝반짝 빛나게 해주는 거죠. 근데 이게 뭐냐면 이게 정관이에요. 그래서 정관이 있는데 다만 여기에 이제 뿌리를 두고 있죠. 그런데 어쨌든 정관이 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남자 사주에 또 정관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이제 물론 신금이기 때문에 음일주라서 좀 대가 약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정관이 있기 때문에 관이 잘 흘러서 좋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특징을 보면 자 신금은 자 가을에 태어나야 되는데 진월이니까 봄 끝자락에 태어났죠. 진월에 태어났어요. 그런데 등령을 못했지만 토생금으로 생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밑에 신유일주 있죠. 자, 우리가 등령은 못했지만 토생금으로 생을 받고 있고 이 신유일주가 장난이 아니에요. 이게 고집이. 3대 고집 중에 하나입니다. 신유일주가. 그래서 굉장히 자존심도 세고 고집도 세고 자기 주장이 굉장히 강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자기가 좀 자기를 내려놓는 연습을 좀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여기에 축토도 있고 진토가 생을 해주죠. 토생금, 토생금. 여기도 토가 있죠. 토생금 이렇게 해주고 있고 옆에서도 토생금을 해주고 있어요. 물론 이제 기토가 저토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지만 오로지 모든 게 뭐예요? 나로 향해서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개를 빼놓고는 전부 뭐예요? 나에게로만 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내가 원래대로 말하면 기고만장하고 얼마나 자존심 세겠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부모가 쉽사리 고집을 꺾지 않는다. 모든 것은 이 학생이 위주로 자기가 모든 것을 결정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굳이 그걸 꺾으려고 할 필요는 없고 다만 자 우리가 이게 나라는 사람이 이렇게 쓸 때 자 나를 생해주는 게 인성이 있어요. 토죠. 나는 금이고 그러니까 토생금을 해주거든요. 그리고 또 내 주변에 뭐가 있어요? 유가 또 있죠. 그래서 비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생해주게 하기 때문에 오로지 모든 걸로 나에게로만 기운이 뭉쳐있기 때문에 내가 너무 드세져. 그럼 어떻게 돼요? 폭발할 수 있겠죠. 먹기만 하고 싸지는 않으면 어떻게 돼요? 폭발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내 기운을 빼줘야 돼요. 어떻게 빼줘야 되냐면 내가 뭔가를 극을 하거나 그러면은 금은 극하는 게 뭐가 있죠? 목이죠. 이건 뭐냐면 재성이에요. 그런데 이 사주에 목이 없죠. 목이 없어서 요거가 안 되고 그 다음에 아니면 극을 받거나 극을 받는 거는 관이겠죠. 관인데 자 여기 금이기 때문에 화가 있어야 되죠. 화가 병화가 하나가 있어요. 그나마 근데 화가 너무 약해요. 왜냐하면 나에게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개의 세력이 있어서 내가 엄청 드센데 관이 하나 와가지고 나를 누르려고 해봤자 이게 관이 어떻게 해요? 튕겨 나가버린 꼴이 되죠. 그래서 이 극을 안 받으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관이 투출되어 있지만 직장 생활하기도 쉽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일단은 본인 자존감이 너무 세기 때문에 직장 생활 잘 하려면 자신을 좀 내려놓고 조직에 순응을 하는 그러한 훈련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마음 수련을 좀 해야 되겠죠. 그럼 이런 분이 가장 좋은 건 뭐냐면 금의 기운을 설계시키는 거예요. 설계시키는 건 뭐예요? 우리 풍선이 빵빵한데 거기다가 구멍을 살짝 뚫어서 풍선에 터지기 직전에 그 풍선을 바람을 빼주는 거죠. 그게 뭐냐면 금생수, 수의 기운으로 빼주면 좋겠죠. 그러면 수는 뭐냐면 식상이 돼요. 자, 인성은 내가 공부해서 내가 뭔가를 받아들이는 거라면 식상은 내가 그거를 내 재주를 밖에다 드러내고 펼치는 모습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인성이 많고 이런 경우는 공부만 하지 식상이 발달돼 있으면 발달돼 있지 않으면 만약 이게 없다라고 하면은 실은 자기는 공부는 열심히 하지만 성적으로 식상이 좋아야 문제 잘 풀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식상이 발달되어 있지 않으면 이게 이제 생각보다 자기가 노력한 것에 비해서 성과가 약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근데 다행스럽게 뭐냐면 여가 식신이 있어요. 이게 좋아요. 좋은데 단점은 뭐가 있냐면 이 수국화로서 내 관을 깨버리죠. 그래서 이 수국화가 이 관을 깨버린다. 왜냐하면 수극화 물이 불을 꺼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기 때문에 나의 이 넘쳐나는 기운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게 이 사주의 가장 큰 특징이 되겠다라고 보여져요. 자, 그러면 대운을 보면 자 19세니까 여기에 해당되겠죠. 갑인 대운으로 해봤겠죠. 갑인. 이 갑인 대운은 뭐냐면 이 신금 입장에서는 재성이에요. 재성. 재성은 뭐죠? 재극인이라고 해가지고 인성을 극을 해버려요. 그래서 자 재성은 뭐냐면 재극인을 하기 때문에 인성은 뭐냐면 공부인데 재성이 들어와서 인성을 극을 해버리니까 공부는 잘할 수 있지만 공부를 안 하고 뭐예요? 재성은 그 밖의 활동이라든가 그 밖의 관심 또는 뭐 돈 쓰고 돌아다니는 거, 친구들하고 어울려 다니는 거 이런 것에 관심이 많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특히나 뭐냐면 금생수 수생목으로 이렇게 흐르니까
이 재성의 기운이 왕성하기 때문에 24세까지는 아마 이 공부보다는 다른 여러 가지에 관심을 가지려고 한다. 오히려 또 심한 경우는 뭐 돈을 벌겠다고 막 이런 어떤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이런 수도 있다라고 보여져요. 이분 사주를 보면. 그런 부분이 이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일단은 이 공부할 시기에 가장 보면 23살까지, 24살까지 가장 어떻게 보면 공부할 시기죠. 그때 이때 공부를 안 하고 엉뚱한 짓을 할 수 있겠다라고 해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도 공부는 하겠지만 그 자기가 노력한 것에 비해서는 굉장히 성과가 미약해 보인다라고 보여져요. 자, 그 다음에 이분이 이제 다행인 것은 이게 기운이 넘치는데 해자축, 임계 이렇게 24살 때부터는 본인이 엄청 능력 발휘를 할 수 있는 시기예요. 능력 발휘. 이때는 이제 재성이 들어와서 공부는 안 하고 재성이니까 엉뚱한 것에 관심 갖고 다른 것에 관심 갖는 게라면 자 이때는 금생수로 수의 운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내가 능력을 마음껏 펼치는 시기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때 좋은데 단점은 뭐냐면 이게 뭐냐면 식상이에요. 근데 아까 우리가 뭐죠? 자 직장이라든가 관은 뭐냐면 화예요. 이분 입장에서. 근데 뭐가 수기운이 들어오기 때문에 수국화로 꺼버리죠. 그러니까 식상이 발달하고 그런다는 건 뭐냐면 자기가 능력을 잘할 수는 있겠지만 오히려 관을 깨버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직장을 때려치고 나와서 뭐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성향이 나와 있대. 그래서 그러지 만약에 이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이분이 근데 자 재성은 돈이잖아요. 사주의 재성이 약해요. 이 속에 을목이 있긴 있지만 굉장히 재성이 약하기 때문에 돈을 벌려고 하면은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재성이 이미 흘러갔잖아요. 운에서. 그래서 사업을 해서 돈을 벌겠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좀 생활이 곤란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에는 뭐냐면 직장을 구해서 직장이 지금 있잖아요. 그러니까 직장이 있어서 본인의 능력 발휘해서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조직 생활에서 좀 적응만 잘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식상운에 있어서 내가 재주를 드러내서 직장에서 가도를 달릴 것인지 아니면 직장을 관두고 나와서 내가 장사를 해서 영업을 해서 뭔가 내가 장사를 한다든지 영업을 해서 또는 내가 내 전문 그런 거를 발휘해서 영업력을 발휘해서 돈을 벌거나 할 수 있겠지만 생각보다 결과물은 좀 약할 수 있다. 재성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재성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쓰고 제가 봤을 때 가장 좋은 거는 전문 자격증을 가지고요. 전문 자격증을 가지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이분은 전문 자격증을 가지면 이때 마음껏 날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제1순위가 전문 자격증을 가지고 자기 능력 발휘해서 뭔가 전문으로서의 성장을 한다면 굉장히 이때 본인의 능력 발휘가 될 거다. 두 번째, 아니면 안정적인 직장이라든가 관을 가질 수 있는 관을 가지고 직장에서 능력 발휘하되 다만 주변 사람들과 잘 어울려 지내는 그런 부분을 신경 쓸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세 번째로는 직장을 다니다가도 이제 나와서 장사를 하거나 또는 뭐냐면 식신이 발달하기 때문에 본인이 여러 가지로 잘할 수 있어요. 강의도 잘할 수 있고 말도 잘하고 언변도 뛰어나고 그다음에 손재주도 뛰어나고 뭐 여러 가지. 그래서 기술 관련된 여러 가지 하나를 배워도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분은 전문 자격적으로 본인이 이게 열심히 해서 이렇게 하거나 기술과 관련돼서 뭔가 좀 전문 기술을 배워서 그거를 자기의 펼쳐내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화면을 정지시켜 놓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분이 보면은 재밌는 게 지지가 진술충미인데, 자, 진술충미 다 요거 빼놓고는 다 뭐예요? 고장지. 뭐냐면 땅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술만 있으면 돼. 이게 그냥 54세, 63세 사이에 이 운때에 진술충미가 오기 때문에 어떻게요? 땅이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때는 변혁기가 될 수 있다. 내가 뭔가를 새롭게 시도할 수 있다. 그래서 아마 54세도 63세 사이에는 기존의 생활을 기존 해오던 것과는 별개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상황에 맞게
본인이 다시 한번 컨설팅을 받거나 그렇게 해서 처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부분에 있어서 기본적인 지금 현재 이 나이에서 가장 중요한 진로를 굳이 이야기한다고 하면, 자, 이분은 쇠의 기운이 굉장히 강해요. 토가 하나, 둘, 셋, 네 개나 되고요. 토가 금으로 토생금을 해주고 금이 두 개가 있어요. 그리고 화가 하나, 수가 하나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받아들여서 자기로 에너지를 뭉쳐서 있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수 기운으로 흘러가면 좋고, 화의 기운은 이건 직장이고 이거는 뭐다? 기술 같은 걸로 외부로 자기 능력 발휘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럼 뭐를 할 거냐? 우리가 직업을 고를 때 뭐를 할 거냐 할 때, 자, 직업을 고를 때 우리가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방법이냐면, 가장 사주가 많아서 능력 발휘할 수 있는 거. 자, 이분은 뭐가 있냐면 토의 기운이 강하죠. 이제 금의 기운이 강하죠. 토도 있지만 결국은 토가 토생금으로 금을 생해주기 때문에 금이 강해요. 그러면 이분은 금에 관련된 직장이 뭐냐? 자, 이분이 만약에 문과라면 법, 금융, 경제 이쪽으로 나가도 되고요. 또는 뭐 경찰, 검찰 이쪽으로 나가도 돼요. 그 다음에 이과라면 사람을 생명을 다루는 분야 있죠. 의학 분야 이런 분야나 아니면 철과 관련된 뭐가 있어요? 자동차나 철금속, 금속 이런 쪽 있잖아요. 이런 쪽으로도 나갈 수 있다. 진로를. 그래서 생각하면 되겠다. 그런데 화는 좀 약하죠. 화가 있긴 있어요. 그런데 화가 약하고 그렇기 때문에 화도 뭐 나쁘진 않는데 그래도 화가 약하기 때문에 화와 관련된 건 우리가 주로 이제 일반적으로 전산을 말하고, 수와 관련된 것은 해외 물류 유통 음식이죠. 해외 물류 유통 음식 이런 쪽도 이제 본인이 기운을 설계시키니까, 특히 이때 오면은 이런 기운으로 흐르죠. 이 운으로. 그렇기 때문에 한참 인생의 중년기에 한 30년 가까이 이런 쪽으로 흐르기 때문에 해외 물류 유통 음식 이런 쪽으로도 본인이 능력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생각하면 어떨까. 그래서 이제 금에 관련된, 이에서 말하는 금에 관련된 업종을 하시거나 이런 수에 관련된 업종을 하시거나 이쪽이 맞고 화 쪽은 좀 약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컴퓨터공학이라든가 전선을 생각한다면 이 분야는 좀 아닌 것 같고요. 한번 이쪽으로 본인이 정말 자녀분이 하고 싶어하는 게 뭔지 이거를 검토해서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화면을 정지시켜 놓고 쭉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나가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